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이 물론 언론사마다 태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헌재의 판결을 보면 이제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역행위였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이제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파면이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를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반역행위를 한 대통령 진영에도 동등한 지위의 발언권을 준 언론사가 많아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마이크를 쥐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준 결과 나타난 진영 결집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그렇게 발언권 주는 걸 정당화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조 대표님도 오랫동안 언론인이셨는데 지금도 언론 활동을 하시고요. 근데 뭐랄까 이 자유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부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부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의 조건이고 또한 상호 간의 존재의 필요 조건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언론인데 여기에서 이 헌법의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한테까지도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마이크를 쥐어준다는 거는 이것은 저는 이번 내란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 이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죠?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칼 들고 대통령실에 간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다수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이렇게 탄핵당할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의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힐 줄 아는 사람인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되게 이게 이번 이제 내란은 저는 이해가 돼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의심이 들면 그냥 압수수색하고 구속시켰다고요. 나중에 뭐 무죄 판결이 나건 그건 상관없고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니까 자기는 의심이 드니까 잡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드는데 내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의심이 들면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털면 돼. 이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기소를 했고 압수수색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내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을 잘 구별하는 법도 우리가 좀 차제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그 개인 윤석열로서 하고 싶은 말만 했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뭔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소문이 벌써 많이 퍼져 있는데요. 유튜브 계정을 하나 연다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또는 본인이 직접 유튜브 계정을 보통 이제 계정 판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지 않으면 그 이제 탄핵 국면에서 계속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부정선거론 퍼뜨렸던 그 구독자가 150만, 200만 되는 유튜브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출연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공이 일종의 측은지심 얘기를 하셨습니다. 탄핵돼서 약간 좀 불쌍한 느낌도 있고 마음이 좀 약해지는. 불쌍은 안 합니다. 좀 세상은 냉혹하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이긴 한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또는 되어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우리 조 대표님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 권력의 역사 속에 보면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친 사례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타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기를 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은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친다고 생각하라고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빌 거예요. 진짜 냉혹합니다. 하이에나처럼 살점 한 점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달라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자기 앞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형사적 범죄, 형사범죄의 혐의들이 다 위로 솟구치고 예,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 자신과 배우자 측근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전망해요. 법의 영역이 있고 이제 정치의 영역이 있죠.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은 국민 정치적으로 분열이 심화되어 있고 대립이 심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뭐 부정선거론, 음모론이 뭐니 해서 여러 갈래로 지금 민심이 흩어져 있는 조건에 나라는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조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음의 통합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우원식 국회의장 그 성명 예를 들면서 말을 한 단계만 좀 덜 날카롭게 하자는 제안도 하셨고요.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그냥 큰 무리가 없다면 적용하자는 말씀도 그 정치의 맥락이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죄도 아니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내란죄 피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씨의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자의반 타의반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는. 예, 그게 주연무 종사는 5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렇게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본인 혼자만 저렇게 나와서 막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제 법의 논리가 또 한편으로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절차가 있는 거라서 이걸 구속하기 위해서 또 막 온갖 수단을 쓰는 거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뭐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저절로 흘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다시 재구속되는 그런 계기 또는 재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해야 된다는 여론 이런 것이 높아지게 만드는 행위를 윤석열 씨 스스로 하리라고 봐요. 만약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이런 TV 토론을 볼 여유가 있다면 지금 누가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말려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